부평 미군기지 93,000제곱미터 면적의 땅이 오는 14일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일제강점기 조병창과 해방 이후 미군기지로 쓰인 땅을 드디어 찾게 됐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최근 부천시 감염병 예방 관리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방역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시내버스 노선이 아직 없는 공동주택 등 일부 지역에 이달부터 심야 마을버스를 운행합니다. 운행 시간은 밤 10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부천에서 제22회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관객 50인 미만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면 공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사이에도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진 가운데 부천의 한 요양원에서도 시설 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처럼 지역사회 소규모 감염이 지속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이제는 지역에서도 보다 촘촘한 방역과 관리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부천 차오름 요양원. 100명 가까이 함께 지내는 이 시설에서 추석 연휴 사이 입소자 일부가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환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해당 요양원은 격리 조치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설 측의 불만도 잇따랐습니다. 9월 23일 날 우리가 확진을 받았어요. 질병관리본부도 발표가 너무 늦었고 발표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혼동도 없고 그런 거 다 해준다 그러고 뭐 걱정 없이 뭐 국가에서 다 지원해줬는데 막상 터지고 나니까 지원이 많이 없어요.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잦아들었지만 이처럼 지역 내 집단 확진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후 발생하는 격리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혼란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광범위한 정부 차원의 관리보다 더 촘촘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천시 의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발생 시 시 자체의 대책본부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각 시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도래가 됐고 지자체별로 달라지는 어떠한 특수성 있는 자가격리의 형태 또는 예방 조치 또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오는 11일까지 정부의 특별 방역 기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 중인 집단 감염에 대한 대응책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다음 주면 부평 미군기지가 81년 만에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개방을 앞두고 미군기지를 둘러싼 담장이 철거가 됐는데요. 부평의 새 역사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변화를 앞둔 부평 미군기지에 다녀왔습니다. 81년 동안 부평 미군기지를 가로막았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조병창으로, 해방 이후에는 미군기지로 사용되며 금단의 땅이 돼버린 부평 미군기지가 마침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부지는 부평 공원과 맞닿은 93,000제곱미터. 개방 공간에는 미군 숙소와 모임시설 등 건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오염 정화 작업과 부지 반환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어서 개방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역사문화공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살린 그리고 기존에 여기 있던 그 조병창부터 이어져 온 그 캠프마켓, 그 주한미군이 지은 건물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그 역사가 살아있는 이런 공원으로 명품 공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네. 부평 미군기지는 오는 14일 본격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개방을 앞둔 부평 미군기지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취재기자와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거의 80년 넘게 금단의 땅이 이제 열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9년
그 이제 일본이 현 부평 미군기지 부지에 그 군수 공장인 조병창을 만들죠. 네. 철도가 있고 이제 항만과 가까워서 이제 최적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꼽혔기 때문인데요.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그 앞쪽에 있는 이제 부평공원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도 이제 이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많은 서름을 겪은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해방 이후 이곳 조병창 자리에 이제 미군 기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후 지역은 이제 미군 기지와 함께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2002년 부평 미군 기지의 이전이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군의 이전과 토지 매입 그리고 이제 오염된 토양 정화 등 여러 이제 난제에 부딪히면서 좀 이렇게 지지부진했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이제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지난해 12월 마침내 지난한 과정 끝에 부평 미군 기지에 이제 반환이 결정이 됐고 현재 부분 개방에까지 이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부분 개방에까지 이르게 됐고 그렇다면 나머지 부지는 언제쯤 개방되는 겁니까? 네, 현재 부평 미군 기지 이제 44만 제곱미터 중에 1단계인 21만 795제곱미터가 이제 반환된 상황입니다. 네. 특히 반환된 부지 중에서도 이제 부평공원과 맞닿은 9만 3천 제곱미터가 이번에 시민들에게 이제 개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나머지 부지는 현재 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오염 정화 작업이 오는 2022년 9월쯤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때쯤 개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2단계 부지인 21만 6,983제곱미터는 아직 반환이 되지 않았는데 네. 아직 부지 내에 이제 미군이 운영하는 제빵 공장이 운영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2022년 11월쯤 평택 기지로 이제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쯤 되면 반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앞서 리포트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인천시가 이 부평 미군 기지를 역사가 살아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혀서 참 기대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평 미군 기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병창 때부터 이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물론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요. 그렇죠. 현재 이제 기지 내부에도 조병창과 미군 기지 당시에 역사적 흔적을 간직한 건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과거 1970년대에는 이제 부평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그 한국의 대중 음악이 빠르게 확산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부평구가 음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되는 사안입니다. 네. 이런 역사적 가치를 정보 자료화하고 건축물을 활용해서 미군 기지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예. 그리고 공원 등 녹지 공간을 더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포부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대략적인 틀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조성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큰 틀을 잡겠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입니다. 네, 부평 미군 기지가 이제 곧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데요. 80년 동안 막혀 있었던 금단의 땅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천 서구 심국천 일대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관계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생활 하수 등 오염물질 유입을 막고 하천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리의 죽은 물고기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붕어류 수천 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한 겁니다. 서구 심곡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건 지난 8월.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반복되자 인천시와 서구청, 인천 하천살리기 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구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전물이 다량 유입되고 수온이 급상승하면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하수 찔러지가 한 50에서 70cm가 좀 쌓여 있습니다. LH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수심이 한 2, 30cm 되는데 따뜻하다 보니까 그 부패가 일어나서 악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정지구 일대 생활하수가 그대로 심곡천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딱 하천만 한 거예요. 여기에 연계돼 유입되는 그 하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오염물질들이 유입되는 거를 방지하는 대책도 같이 고민이 돼서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구는 우선 유지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오염물질 유입 차단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선 지금이라도 인천 하천 구조의 변화를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하천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D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막막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부터 분쟁 조정까지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경기도에서 커피 전문을 연 가맹점주 A씨. A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본사 대표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가맹점을 넘겨받았고 그 결과 빚더미를 떠안게 됐습니다. 본사 측의 책임 회피로 1년 넘게 공방이 이어졌고 가맹점주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해 본사 대표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유지하면서 계속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답답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소송하는데 1년 넘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니 한 달 내로 해당 부분이 협의가 되었고 처리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가맹사업과 대리점, 하도급 등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경기도 내 중소상공인이나 개인은 누구나 공정거래 관련 법률 상담부터 분쟁 조정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라든지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직접 이 문제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1,500여 건 넘게 법률 상담과 피해 구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불공정 거래 관련 법률 상담이나 분쟁 조정 등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상담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김포시가 시내버스 노선이 아직 없는 공동주택 등 일부 지역에 이달부터 심야 마을버스를 운행합니다. 심야 마을버스 운행 지역은 최근 새로 입주한 향산 힐스테이트와 감정 센트럴 햇센, 신곡 캐슬앤 파밀리에와 풍무동 삼성 쉐르빌, 풍무 꿈의 그린 4호단지 아파트 등 5지역입니다. 심야 마을버스는 해당 지역 아파트 단지부터 풍무역과 걸포 북변역, 고촌역 등 주요 환승 거점을 순환하며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0에서 30분 간격으로 평일에만 운영합니다. 이용범 인천시 의원이 6일 인천 지하철의 운임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 줄 것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무임 수송 인원에 대한 지역의 부담을 문제로 지적했는데요.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무임 수송으로 인해 296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승객 수가 크게 줄면서 9월 현재 인천교통공사의 적자 규모는 494억 원까지 늘었는데요. 이용범 의원은 지속되는 적자의 어려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정부는 방치하지 말라며 무임 수송 손실액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제22회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비아프 축제 기간 동안 공연 프로그램인 애니락인 부천이 관객들에게 선보입니다. 부천시는 비아프 본행사 기간 중인 오는 24일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한 상태로 대면 공연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연인 애니락인 부천에서는 가수 장범준과 록밴드 블랙홀, 싱어송라이터 이혜지 등이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에 입장할 수 있는 관객은 최대 49명입니다.